자, 우리는 페이지 28페이지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항등식. 자, 우리는 항등식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결국 수식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예제를 들고 와서 만약에 x 플러스 2는 3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x는 1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 불러주냐면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방정식. 그럼 여기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무엇이기 때문에 얘네 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었냐면 우리는 결국 이 변수라고 하는 x 값에 따라 등호라고 하는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x가 1이었다면 참인 거고 0을 집어넣었다면 2와 3은 등호가 안 되죠. 다르죠.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니까. 그런 걸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처럼 참과 거짓을 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왼쪽에 있는 변수가 x 플러스 2라고 똑같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라고 해봤네? 그럼 내가 위의 식에서는 x라고 하는 그 참이 되는 값이 1밖에 없었잖아. 우리는 그걸 해라고 부르고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를 봤더니 1도 해가 되고 2도 해가 되고 3도 해가 되고 4도 해가 되고 100도 해가 되죠. 이 모든 값들이 다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모든 x값, 모든 실수에 대해서 등호가 항상 성립하네. 반대로 임의의 실수 x값에 대한 등호가 항상 성립하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 즉 등식인데 어떤 등식이냐면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성립. 그 말은 즉슨 x의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등호가 만족이 되는 거야. 항상. 그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되나요?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의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상 등호가 성립해. 항등식은 총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는 결국은 이 등호가 성립함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함을. 그래서 첫 번째가 개수부터 할까? 수치 대입부터 할까? 수치 대입법. 그리고 두 번째가 개수 비교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문제를 보면서 풀어봅시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2번. 순서에 안 맞나? 그냥 할게. 일단은 x-2에 ax 더하기 3은 2x제곱 bx 플러스 c라고 하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등호가 항상 성립한다고. x의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얘네들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그 크기 값에 등호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 왼쪽에 있는 친구를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네들을. 그럼 전개를 하게 되면 a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 그럼 얘네들 개수에 대해서 따로 다 정리를 하면 ax 제곱에 플러스 3 마이너스 2ax의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항등식이 되려면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모양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일치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우리가 x의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크기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개수, 이 항들의 개수를 비교했더니
2랑 B랑 C야.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랑 B랑 C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니까 2와 똑같아야 된다. 두 번째 3-2A라는 거는 B랑 똑같아야 된다. 세 번째 마이너스 6은 C랑 똑같아야 된다.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A는 2가 됐고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빼기 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C는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개수비교법이 됩니다. 이 방법이 개수비교법이에요. 결국은 항등식이라고 하는 정의에 의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전개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변수를 찾아주면 되는구나. 됐나요? 그러면 쌤 이거는 수치 대입으로 하면 안 돼요? 수치 대입도 가능합니다. 자, 수치 대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면 요기 때보다는 필수 예제 2번에 2번이 적합합니다. 2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보면 전개하려고 해봐. 개수비교 방법으로 풀려고 내가 이 친구를 전개하려고 생각해 볼게요. 전개할 게 너무 많지. 근데 내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고 항등식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왼쪽에 x를 예를 들어 0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x에 0. 그러면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친구는 0을 넣게 되면 a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어때? 얘가 0이 되지.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친구도 어떻게 되죠? 0이 되죠. 왜?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0, 0. 아직 인수란 표현을 안 배웠구나. 자, 다시 곱하기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0을 집어넣으면 사라지잖아. 그러고 오른쪽에도 0을 한번 넣어보자. 0, 0, 마이너스 4. 이게 만족돼야 되지.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x값을 집어넣더라도 항등식을 성립해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얘를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네? 따라서 a는 얼마다? 2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 쉽게 구했잖아.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면 난 이번에는 얘는 살리고 싶고 앞에 두 개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그 두 개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네. 왜?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 a와 c는 x 플러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맨 앞과 맨 뒤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 남은 거 가운데 거만 바로 적어볼게. b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그럼 그 값의 결과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는 4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6에 마이너스 4. 정리를 해볼게요. 얼마가 나오냐면 6b는 6이네요. 따라서 b는 얼마다? 1.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엔 그러면 c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 있는 두 친구를 없애고 얘는 살리게 하면 x가 얼마면 되겠니? 1이면 되잖아. 1. 그러면 맨 앞에 두 개는 사라지고 맨 뒤에 건 살아남네요.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 c 곱하기 3는 1 빼기 3 빼기 3 마이너스 6.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한 풀이 방법은 결국은 수치대입법이라는 내가 직접 어떤 x값들을 집어넣더라도 등호가 만족되니까 그 만족함을 이용해서 식의 계산을 편하게 하는 x값들을 대입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개수비교법은 결국은 전개를 하는 거라고. 사실 얘를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일이 다 전개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찾는 겁니다. 되겠나요? 오케이.